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일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물과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유용한 것 혹은 방해되는 것 둘 중 하나로 구분하여 받아들입니다. 이런 직관으로 사물을 판단하기에 사물과 대상 자체를 보다 면밀하게 보지 않고 그래서 현실과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위험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의 내부 구조, 자동차에 숨어있는 복잡성을 그때서야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를 바꿀 때가 되었나? 차를 잘못 샀나? 부품이 불량인가? 정비사 실력이 괜찮은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없이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무시해온 세상의 복잡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살던 정원에 예전부터 숨어있던 뱀들이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던 벽이 무너지고 혼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음흉한 뱀으로 변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부인이 우연히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다정하고 근면했으며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생활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배려심이 사라지고 무관심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내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는 대화 행동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남편이 복잡하고 낯선 존재로 다시 인식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착해서 속은 건가? 멍청해서 속은 건가? 내가 잘못했나?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더 이상 질서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이고 깊은 신념입니다. 혼돈은 현실이라는 얄팍한 안전판 아래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물과 주변 세계를 지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혼돈 덕분입니다. 혼돈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안정적인 것들에 반응하면서 지각의 메커니즘이 완성됩니다. 즉,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바로 그 혼돈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아내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든든한 안전망이라 생각했던 곳이 실제로는 안정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그녀는 이렇게 자문하며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경고 신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느닷없이 위협적인 일이 닥치면 가정의 질서를 깨고 싶지 않아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 어둠 속에서 소곤거립니다. 진실한 대화를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망과 두려움, 외로움과 절망, 질투와 좌절, 증오와 건태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용이 자라나게 되고 그 용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나타나면 가정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모두 명확히 보고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모호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개 속에 감추었습니다.
회피하면 미래가 필연적으로 암울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견 충돌과 실수에는 어김없이 괴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다툰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끝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다툼을 하려면 비참하고 위험한 가능성의 두 형태, 혼돈과 지옥을 동시에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피에나 그럴듯한 핑계가 있지만 그것은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주의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회피는 당신의 실질적인 결함과 결점에 대해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책임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치밀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은가요? 골칫거리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물러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앙의 불씨가 어둠 속에서 활활 타도록 방치하는 게 현명한 짓일까요? 오히려 칼을 갈며 철저히 준비하고 어둠 속을 꿰뚫어보며 대담하게 맞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당신은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삶은 어차피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처에 맞서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보다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뭔가를 배울 것이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미래에 활용할 것입니다. 아프다고 고통을 회피하면 끝없이 지속되는 절망과 막연한 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공을 규정하지 않으면 실패도 규정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명확히 규정하면 성공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고 실패를 규정하지 않으면 실패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진 그녀가 이제부터라도 엉망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려면 그녀는 무지와 위장된 평화라는 장막의 뒤에 위험하게 감추어둔 현실을 신중하고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녀는 정확한 생각과 정확한 발언을 통해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다면 이 혼돈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낭만적인 삶이 시들기 시작할 때 그녀가 곧바로 자신의 불행을 솔직히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그녀의 살림살이 방식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직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장기적인 평화와 진실을 위해 당시의 갈등을 가감없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들을 미소로 넘기거나 말없이 견디지 않고 불안정의 증거로 여기고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라면 그녀는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혼돈이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는 말을 통해 혼돈을 바로잡고 질서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든 분류하고 정돈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불문명하게 말하면 어떤 것도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표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불문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거치지 않는 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도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국 애를 낳으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도박 중독자이고 나에게는 1억이 넘는 빚만 있는데, 또한 과거 연인과 대화 중에 결국 남편이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제 스스로 은연중에 계속해서 받아왔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가정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할 때도 남자 측에서 좀 더 준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논의했더라면 도박으로 전이되지 않았을 것이고 파혼이라는 혼돈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에서 탈출하려면 문제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으로부터 바로잡고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뒤얽힌 혼돈을 분석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부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해 남편의 무관심을 참고 견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강하게 의견을 내세우면 남편의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진단하고 고치지 않으면 망가진 기계장치는 영원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통증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의사는 병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진단을 위한 대화,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회피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합니다. 복잡성으로 생기는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압도되지 않게 되며 주변의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애매모호하게 방치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고 혼란만 뒤섞여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대화를 할 때 주제를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가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이유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행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다.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과 내가 더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디에나 있을 수도, 즉 나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면 목표로 삼는 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표도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세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세요. 당신의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세요. 혼돈의 바다를 정조준하세요.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 표시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항상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